근로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철강업계가 올해도 구조조정을 예고해 지역 고용 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울릉도에 많은 눈이 내려 섬 전체가 눈 세상으로 변했지만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8일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채 방치된 등록문화재인 우한양수장이 경주시의 전격적인 예산 투입으로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강업계가 올해도 구조조정을 예고해 인력 감축 등으로 지역 고용 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공단의 근로자 수도 계속 줄고 있어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철강사가 지난 3년간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포스코와 본사가 포항에 있는 7개 계열사 등 전체 임직원은 2만 5천여 명, 지난 2015년에 비해 1,250여 명이 줄었습니다. 계열사로 보면 포스코 플랜텍의 직원이 300여 명이 줄었고 포스코 ICT 200여 명, 포스코 건설 60여 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제철도 사업 재편에 따라 전체 직원 수가 1.1% 줄었고 동국제강은 2.5% 감소했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근로자도 지난해 11월 기준 14,000여 명으로 지난 2015년에 비해 6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 철강사들이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어 추가적인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철강 경기 장기 침체의 영향으로 철강 빅3 기업이 지난해 구조조정을 하였고 따라서 우리 철강 산업단지 기업체들의 올해 인력 채용 전망 또한 밝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역 노동계는 침체를 겪고 있는 철강 업계가 정책 대안을 세우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한 대안을 모색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정년퇴직자에 대한 일자리를 채우는 것이 한국무역협회가 올해 철강 산업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한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지역 경제도 위축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눈이 많기로 유명한 울릉도에 오늘까지 20cm 가까운 눈이 내려 섬 전체가 눈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8일째 중단되면서 울릉도에 눈 구경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담한 항구에 하얀 눈이 소복히 내렸습니다. 계속 흩날리는 한방눈. 눈을 뒤집어 쓴 산봉우리와 바다 그리고 오징어잡이 배는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합니다. 마을길도 눈 속에 파묻혔습니다. 눈 내린 울릉도는 그림처럼 아름답지만 풍랑으로 8일째 여객선이 끊겨 거리는 썰렁하기만 합니다. 며칠째 배가 뜨지 않아서 관광선도 없고 거리 자체가 너무 행한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오래 배가 끊기면 야채와 과일 등 섬한 생필품이 모두 바닥나 주민들의 어려움이 컸지만 다행히 지난해부터 포항에서 3,500톤짜리 대형 화물선이 취항하면서 생필품 걱정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선박은 파도 4m, 5m까지 운항이 차질이 없어 울릉도 생필품 운송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눈이 오면 더욱 아름다워지는 울릉도. 울릉 주민들은 더 많은 국민들이 울릉도의 멋진 설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큰 여객선이 취항하거나 하루빨리 울릉공항이 문을 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선은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충돌 사고와 관련해 체납기 어선의 선장과 홍콩 선적 원목 운반선의 선장, 2등 항해사, 조타수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공해상에서 전방 주시 소홀로 충돌 사고를 내고 다른 선박이 일정 거리에 접근하면 경보음을 울리는 충돌 방지 경보 시스템을 아예 설정하지 않고 운항한 혐의입니다. 전복된 주영호는 구룡포 남동쪽 160km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 거친 파도에 부서졌거나 가라앉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은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일본 측의 협조를 얻어 함정 등을 투입해 수색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리 실태가 허술하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경주시가 전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붕괴된 우한양수장 복원에 나서 본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붕 잔해는 널브러졌고 콘크리트 구조물 곳곳에는 금이가 벌어졌습니다. 강풍에 건물이 무너져 일부 구조물만 남은 겁니다. 일제강점기 산업유산 중 국내에 2개밖에 없는 농업 양수장으로 10년 전 문화재 지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문화재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1년 뒤 경주 우안양수장이 본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근대 박공지붕부터 일본의 대표적 마감재인 비늘 판벽까지 옹벽만 남았던 양수장 건물을 100년 전과 같은 재료로 복원했습니다. 집안 보강 공사를 하고 주변의 잡목도 모두 제거해 제법 외관을 갖췄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100년 전 포항 연일평야의 형상강물을 퍼날랐던 독일제 양수기가 거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원래 모습 그대로 이쁘게 참 건축되니까 너무 기쁘고 놀랐고 여러 사람들이 이 와서 구경을 하고. 우한 양수장과 같은 등록문화재는 국가가 관리하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소유자 책임 원칙이 적용되다 보니 원래대로라면 소유자인 농어촌공사가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농어촌공사가 관리에 손을 놓은 뒤 수년 동안 양수장이 방치되자 경주시는 전격적으로 예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예산 확보나 추진 과정에 어려운 점 많았지만 문화재 원형 복원 차원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동해안 지역의 등록문화재는 모두 7곳. 대부분 예산 지원 없이 방치돼 있어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공공합폐수 처리시설 302곳을 점검한 결과 12%인 37곳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6곳, 영주시가 4곳, 경주시와 구미시 등이 3곳, 울릉군과 청송군 등이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는 포항 하수처리장을 포함해 구룡포와 부족, 장량 하수처리장이 적발됐고 경주시는 안강과 광명, 화산산단 하수처리장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포항시 구룡포 하수처리장은 겨울철에 오징어와 과메기를 씻은 물이 집중적으로 흘러들면서 해마다 서너 차례 총 질소량이 기준을 넘고 있지만 포항시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고문에 위촉됐습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 상임고문은 전직 대표 등 새누리당 원로 33명이 맡고 있는 새누리당 상임고문과 별도로 비대위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새누리당 비대위 측은 밝혔습니다.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지사의 6선의 현장 경험이 새누리당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삼고초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른정당 경북도당 창당 준비 공동위원장의 이름을 올린 박승호 전 포항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새 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신당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금 새누리당은 친박 패권주의로 한계에 달했다며 보수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새 판 짜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오는 18일 포항 등 도내 권역을 돌며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한 뒤에 오는 20일 안동에서 도 창당 대회를 갖습니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오늘 한수원과 월성원전,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관련 기관을 잇따라 방문해 안전한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강진으로 원자력 관련 시설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원전과 방패장이 재난에 대비해 안전하게 운영돼야 하고 사고 관련 정보도 신속히 시민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수원에 대해선 원자력 협력기관과 원전협력기업 유치 등 5대 프로젝트 협력 사업도 원활히 추진해 지역 상생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시가 실시한 월정교 물루 복원 사업이 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이달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물루 기둥과 목재 조립 공사는 오는 4월까지 이뤄지며 무형 문화재인 최기영 대목장이 참여해 복원 과정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또 물루 공사에 이어 오는 5월부터 기와 설치와 단청 작업이 이뤄지며 월정교 물루가 오는 12월쯤 준공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는 26일까지를 체불 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임금 체불 예방과 해결에 나섭니다. 임금 체불 취약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집단 체불, 재산 은닉,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유관 기관과 협의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체불 임금은 전국 13만여 개 사업장에 1조 4,286억 원이며 경북은 5,670여 개 사업장에 921억 원의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경주시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조기 폐차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로 최근 2년 이상 경주시에 연속 등록된 차량으로 3.5톤 미만인 경우 지원금이 최대 16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경주시의 올해 조기 폐차 지원금이 50대 8천만 원으로 한정돼 오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마감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영하 3도, 경주 영하 6도로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8도 분포로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지만 오후 들면서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대목장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경찰은 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보름간 포항과 경주 등 도내 2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치단체 및 상인회와 협의해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 경찰관과 주차 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제1차 아시아 국제물주관과 제2차 대한민국 국제물주관 행사가 오는 9월 20일부터 나흘간 경주 하이코에서 공동 개최됩니다. 이 행사에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물과 관련된 정부, 학계 관계자 등 15,000여 명이 참가해 국제회의도시 경주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경주시가 물산업 선도도시로 소개되고 에코물센터가 보유한 하수 급속 수처리 특허 기술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도민 4명 가운데 1명꼴은 119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66만 8,995건으로 지난 2015년보다 12%가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재난 관련 출동 신고는 27만여 건으로 2015년보다 14% 증가한 반면 장난 전화 등은 21% 정도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20일까지 경북 학숙에 입사할 대학생 124명을 모집하기로 하고 시군 장학업무 담당 부서와 경북 학숙에서 원서를 접수합니다. 경북 학숙에 입사할 대학생들은 기숙 생활 동안 영어 회화 등 외국어 특성화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학숙에서 부담합니다. 경산시 진량면에 위치한 경북학숙은 월 16만 원의 비용으로 2인 1실의 생활관과 인터넷 전용선과 독서실, 컴퓨터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